안녕하세요. 예루살렘에서 KRM 뉴스 명영주입니다. 오늘 이전보다는 다른 브리핑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데요. 지금 제 현지 시간은 5월 2일 늦은 밤 시간입니다. 제가 일요일부터 다음 주 오는 주 동안에 현장 상황으로 인해서 브리핑을 전달해 드리지 못할 것 같아서 주말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들 먼저 좀 브리핑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도 미국도 이란도 아무래도 협상으로는 어떤 결론을 내지 못할 것으로 추정을 하다 보니 무력적인 군사적인 옵션들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들을 계속 많이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2차 협상에 관련해서 어떤 내용의 업데이트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은 24시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군사 장비들을 받았는데 그 내용들과 지금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로 오늘은 간단하게 먼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사이에 이란이 다시 한번 파키스탄을 통해서 미국에게 협상에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전해져 들어오는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업데이트된 이란의 협상안에 대해서 파키스탄에게서 받아들였지만 나는 여전히 협상에 만족하지 못한다. 이란은 정말로 협상을 원하고 있지만 보내온 협상안에 만족하지 못한다.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 그러면서 이란은 사실상 군대가 남아있지 않고 모든 해군 선박도 다 바다에 가라앉았기 때문에 그들이 협상밖에는 할 것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는 가운데 이런 협상에 대한 대답, 그리고 이란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목요일 저녁부터 얘기가 나왔었죠. 미 중부사령관 브래드 쿠퍼 제독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력적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란에 대한 최후의 일격, 공격 옵션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백악관이 전투 작전 재개를 결정할 경우에 대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브리핑 때 새어나오는 이야기로는 제한된 목표물에는 이란의 잔존 군사 자산 및 시설, 고위 정권 및 이란 혁명수비대 지도부, 기타 주요 기반 시설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브리핑 때 제가 얘기 드렸던 몇 가지 옵션들, 그 옵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금요일까지만 하더라도 백악관에서는 아직 공격 명령은 내려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번 브리핑은 테헤란에 대한 압박이 고조됨에 따라서 미국의 주요 군사적 옵션이 여전히 고려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폭스뉴스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이스라엘에서도 이스라엘 내부에 많은 언론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은요. 금요일 오전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목금 24시간 동안에 미국으로부터 6,500톤 이상 달하는 군사 장비, 수천 발의 탄약과 경장갑차 포함해서 이 모든 군사 장비들 화물선 2척과 여러 대의 항공기가 이스라엘에 도착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에 따르면 하이파와 아시도드 항에 정박한 이 선박들은 수천 발의 공중 탄약, 지상 탄약, 군용 트럭, JLTV 전투 기동 차량 및 기타 장비를 운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6,500톤에 이르는 장비들은 트럭에 실려서 전국 각지의 군사 기지로 이송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4시간 안에 도착한 이 6,500톤 뿐만 아니라 향후 몇 주 동안 더 많은 물자들을 받을 것이다 라고 국방부 사무총장 아미르 바람이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미국으로부터 군 장비와 물량들을 요 주말 사이에도 받았고, 그리고 또 지금 발표하기로는 향후 몇 주 동안 계속되고 강화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걸 봤을 때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이 마지막 최후의 일격을 가하기 위한 어떤 무력적인 방법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2월 28일 시작됐던 이란과의 전쟁 발발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로 403편의 항공편과
10척의 선박을 통해서 11만 5,600톤 이상의 군사 장비가 이스라엘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보면은 지금 그때에 비하면 아직까지 물량이 채워지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몇 주간 더 도착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란에 최후의 일격을 가하는 것이 정해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면서 카츠 국방장관은 이스라엘군이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든 적에 맞서 전력을 다해 작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수단을 확보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물자들이 미국에서 여러 지역에서 있던 것들을 다시 중동 쪽으로 재개편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고요. 생산하는 것들을 바로 이 중동 쪽으로 먼저 오는 것들도 있겠지만 분명히 아무래도 이제 나토 유럽이나 다른 나라 쪽에서 이제 가져오는 정황들이 포착이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우려스러운 게 오픈소스 인텔리전스 커뮤니티를 통해서 나온 이야기였는데 미군 장비들이 대한민국에서 와서 키프로스를 들려서 이스라엘로 움직여지는 미군 장비들 움직임이 대규모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물자들을 중동 쪽으로 지금 움직여 놓고 있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이게 우려스러운 일이기도 하죠. 오늘 새벽이었죠. 이스라엘의 새벽 시간으로는 독일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미국 군인들을 5천 명을 철수시키겠다. 이런 발표까지 한 상태라서 미 국방부가 6개월에서 12개월 내에 5천 명을 철수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거의 한 3만 6천 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 5천 명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파병을 했던 그 5천 명인데 그 5천 명을 다시 병력을 철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2024년에 파병을 명령을 했던 또 다른 표병 부대 배치도 취소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토에서 놀라고 있죠. 그러면서 다시 미국과 대화를 신청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정말 도움을 줬던 동맹국들 그리고 돕지 않았던 동맹국들에 대한 관계를 정리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많은 무기들이 주변에 있는 국에서부터 또 오기도 하고 또 한국에서도 오기도 하고 하는데 이스라엘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고 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군 관계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란이 보유한 이 60% 농축 우라늄 400kg 이상이 제거되지 않는다면 최근에 했던 이 모든 전쟁이 큰 실패로 간주될 것이다. 이런 나레이티브가 이 주말 사이에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관계자들은 이 우라늄 비축량이 핵폭탄 11개를 제조할 수 있는 양이라고 얘기하면서 제거하거나 아니면 합의로 이것을 가지고 나오지 않는다면 40일간의 전쟁 성과가 모두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서 외교적 수단을 통해 이란에서 우라늄이 제거된다면 우리는 할 일을 다 한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은 목표 달성을 위해 이란에서 또 다른 작전을 개시해야 할 것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이란이 핵에 대해서 포기한다라는 그 약속을 하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협상 내용 계속 마음에 들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행여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이제 전쟁 끝났어. 성공했어. 경제적 봉쇄로 인해서 더 이상 이란은 힘을 쓸 수가 없어. 하면서 전쟁을 종료한다라는 그런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 우려에 대해서 만약에 미국이 그렇게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그대로 두고 보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자신들의 입장을 다시 한번 세팅하는 모습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방장관이 24시간 동안에 6,500톤 이상의 군 장비가 도착하는 내용과 함께 특별히 이 60% 농축된 우라늄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모든 40일 동안의 전쟁이 수포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미국이 빠지더라도 이스라엘은 끝까지 갈 것이다.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랍 언론 보도에서는 이스탄불에서 테헤란행으로 가던 모든 항공편이 다 취소된 것을 굉장히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어떤 공격이 있을 것에 대비한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었고요.
지금 현재 미국이 하고 있는 호르무즈 봉쇄는 정말 큰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항상 트럼프 행정부에 굉장히 비판적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이번 봉쇄로 인해서 이란이 가지고 있었던 전략적 허점들이 다 드러났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그동안 계속 시간 끌기 그리고 게릴라 전법 이 전략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카드로 사용을 했었지만 되레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를 당하면서 이란의 석유 생산 시설이 거의 중단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일어나면서 되레 궁지에 몰린 상황이 돼버렸죠. 그렇게 되다 보니 이란의 전략적 허점이 드러났다라는 이런 평가의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가 있었고 이 기사를 미 재무장관 벤센트가 이것을 인용하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 이것을 다시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란 내에서 달러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란 안에서는 지금 식량과 휘발유 배급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국제사회가 이란에게 등을 돌렸고 또 2월 27일 이전에 항행의 자유가 보장될 때까지 이 봉쇄는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란 안에서의 상황은 굉장히 극심한 상황인데요. 새어나오는 영상들을 보면 이란 안에서 석유를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석유 깡통들을 들고 떼거지로 파키스탄 국경 쪽으로 가는 영상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오늘 이란의 화폐가 다시 한번 가치가 떨어졌는데 지난번 브리핑 때만 하더라도 164만 리알이었는데 5월 2일 토요일 184만 리알까지로 또 급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들은 경제적 손실이 극심한 상태이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란 안에서는 계속적으로 강경 발언을 하는 사람들과 또 그 내부에서 알력 다툼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란의 공식 채널에 의하면 이란 혁명수비대 14명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격했던 불발탄에 의해서 14명이 폭발로 사망했다. 이런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 소속 파괴 공작대대 공병 14명이 잔잔 지역은 이제 쿰 지역에서 한 4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인데 불발탄 폭발로 사망했다. 이게 진짜로 불발탄으로 인해서 사망을 한 건지 아니면 실제로 지금 이란 내부에서 어떤 공격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일요일 밤부터 이란 쿰 지역에 방공망들이 작동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란 내에서 뜬 드론 공격으로 인해서 방공망이 작동했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나오는데 이 일의 일환으로 인해서 이란 혁명 수비대가 사망한 건지 확실하게 확인할 수는 없으나 이란 공식 언론 보도로는 이 14명이 불발탄에 의해서 사망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부에서는 이 내부의 정권들의 굉장히 많은 갈등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란의 반정부 채널입니다. 이란 인터내셔널에 의하면 이란 내부 소식통 2명을 인용해서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칼리바프 국회의장이 아바스 아락치 외무장관의 외교, 특히 핵협상 처리 방식에 불만을 품고 그의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통들에 의하면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칼리바프 의장이 최근 몇 주 동안 아락치 외무장관이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보다는 혁명수비대 사령관 아흐마드 바흐디의 보좌관처럼 행동했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원래 국회의장이 굉장히 강경파로 알려져 있던 사람이었고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약간 온건파 이렇게 불렸던 분인데 이 두 사람이 지금 아락치 외무장관이 우리 집행부와 사법부에 이 얘기를 전달하는 대신에 혁명수비대의 보좌관처럼 행동하고 있다. 이 불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 2주 동안 아락치 외무장관이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동의 없이 바히디 사령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행동을 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페제시키안이 큰 불만을 표현을 했고 그 측근들에게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아락치를 해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4월 28일자 이때부터 이런 충돌 소식이 나오는데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이 혁명수비대 사령관 아흐마드 바히디 사이에서 심각한 의견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와 사법부 그리고 이란 혁명 수비대, 종교위원회는 여전히 강경 발언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위원회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거의 같은 노선을 걷고 있는 형태로 보여지는데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얼마만큼 이란 안에서 힘을 행사할 수 있을지는 이건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이란 재판소에서는 12월 12일에서 체포됐던 4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이란 내에서 계속적으로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전 세계에서는 이란의 FIFA 축구 대표팀이 미국에서 열릴 경기에 참여하느냐 마느냐 이게 관심을 끌고 있는데 이란 축구 연맹 회장이 잠깐 캐나다를 방문을 하려고 했다가 캐나다에서 입국 거부를 당했었죠. 그래서 이란으로 돌아와서 인터뷰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캐나다 들어가기 전에 튀르키예에서 비행기를 타고 들어갔는데 튀르키예에서 필요한 모든 입국 관련된 비자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캐나다의 입국 심사관들이 몇 가지 질문을 하겠다 하면서 당신들은 혁명 수비 대원이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란의 혁명 수비 대원이 9천만 명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자 혁명수비대원은 입국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면서 입국이 거부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잠시 입국이 허가됐지만 우리는 그냥 다시 돌아오기로 결정했다 하면서 추방당한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열리는 이 월드컵에 이란 국가대표팀이 참가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러는 가운데 도대체 유엔은 이란이 60% 농축된 우라늄을 가지고 핵무기를 만들려고 하는 그 이란에게 유엔이 주관하고 있는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회의에 이란이 부의장국으로 선출이 됐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게 아닌가. 정말 이 유엔은 도대체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 정말 의아한 집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국제 기구들에 대한 불신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에 대한 재정 지원이나 이런 것도 많이 끊고 또 나토 회원국으로 있었던 이 동맹 관계도 다시 재조명을 하고 있는데 주말 사이에 독일에서 군 철수하겠다라는 거 외에도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서 생산하는 모든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발표를 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놀랬겠죠. 이란에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데 돈을 준 나라들에게는 또 관세 부과하겠다. 이런 식으로 많이 압박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강요하는 것은 유럽에서 생산된 자동차와 트럭에는 관세 25%를 인상할 것이고 미국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향후 10년, 20년에 대한 미국의 패권을 정말 강력하게 그려가고 있습니다. 에너지에 대한 패권을 미국으로 가져오는 것과 생산 라인들 70년대 80년대 있었던 공장들 그 공장들 90년대 2000년도 가격 경쟁하면서 전부 다 아웃소싱을 했죠. 다른 나라로 다 뺐던 그 제조 시설들을 다시 다 가져오겠다. 이제 제조 강국을 다시 만들겠다.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계속 경제적인 정책의 일환으로 이야기를 했던 거죠. 이란도 지금 이 내부적인 갈등은 있지만 결국은 이란 혁명 수비대가 모든 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일 오후 호르무즈 해협에 40척 넘게 있는 고속정들이 이 캐슘섬 인근에서 포착된 위성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캐슘섬 인근에서 편대를 이루어서 항해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이런 고속정을 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는 선박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공격형 선박들이 지금 포착이 된 겁니다. 이란 고위 관리가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석유 저장 시설 포화로 인해서 이란이 생산량 감축에 착수했다라고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2일 토요일인데 이란이 이제 더 이상 저장 시설이 없으니까 생산량을 감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생산량 감축이 시작됐다. 라는 걸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란에서는 생필품 물자 조달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효과를 지금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란의 마지막 한 방은 이 호르무즈 해협의 고속정들을 움직여서 선박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닐까. 거기에 플러스
미국과 이스라엘은 최후의 일격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브리핑을 드리고요. 저는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브리핑 때 여러분들께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KRM 뉴스 명영주였습니다.